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시간 동안 같이 국어 공부를 또 다시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등교할 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느라 우리 국어 시간에 좀 집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할 때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국어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내년 3월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때만이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고등학교에는 이런 게 나온다. 고등학교 국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정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러 졸업생 언니 오빠들도 항상 말하는 건 너무 국어가 달라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해보면 고등학교 너무 어려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려면 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책 표지거든요. 네, 고등 예비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국어 책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은 한 권 구매를 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제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책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국어 공책을 꼭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국어 공책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이 내용을 찾아보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등학교 국어의 영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학생이죠? 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갈 거예요. 그럼 일단 국어 안에서도 좀 과목이 변동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에서는 국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국어 책을 배웠어요. 그냥 그것은 이제 국어 1, 국어 2, 국어 3, 국어 4 이렇게 돼서 국어 6까지 있었는데 우리는 1학기, 2학기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 내용이 좀 이름이 바뀐다는 건데요. 우리 중학교에서 국어의 영역은 크게 첫 번째, 듣기 말하기. 여러분들 다 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쓰기. 세 번째는 읽기. 이런 거 다 배웠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문법. 그리고 늘 교과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학.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는 국어라고 불렀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일단 고등학교에 가면 듣기 말하기와 쓰기를 합쳐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말하는 거니까 말하기 듣기가 다 포함이 되겠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쓰는 거. 그래서 듣기, 말하기, 쓰기가 합쳐져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읽기는 독서라는 과목이 있고요. 문법은
그대로 문법인데 이 문법의 교과서 이름이 아마 언어와 매체가 될 거예요. 언어와 매체. 그리고 문학은 그대로 문학이죠. 문학. 요렇게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적어볼까요?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 듣기, 쓰기 요거였고 독서는 문학이 아닌 비문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비문학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비문학 안에는 뭐 예술이나 철학, 경제 등등등 엄청 다양한 분야들이 여기에 이제 지문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이 나오는데 문법은 우리 현대 문법과 고문법이 있어요. 근데 이 고문법은 그 훈민정음 관련된 예전 조선시대 때 우리 문법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배웠잖아. 아설순치후 이런 거 배웠죠. 아음, 설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심화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현대문법은 뭐 자음, 모음, 체계라든지 음운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심화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역시 현대문학과 고전 문학이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소설, 시, 뭐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운문, 산문, 그리고 뭐 희곡,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수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비중이 적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고등학교 때 국어라는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하나를 모두 공부하셔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보게 되는 수능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는 도대체 어디서 볼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고등학교를 가면 모의고사를 크게 3월, 6월, 9월 이렇게 3번을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건 공통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설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설은 뭐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뭐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3개의 모의고사를 본다는 건데 일단은 이 3월 모의고사는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6월, 9월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6월, 9월이 찐이고 3월은 뭐 연습해서 우리 다양한 교육청별로 문제가 다르기도 한데 뭐 아무튼 요렇게 문제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세세한 방법을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다운받는지 먼저 지금 살펴볼게요.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찾는 방법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잘 살펴봤나요?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문제를 다운받는 법을 보여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다운받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9월은 똑같이 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를 찾으러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올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험지 개수만큼 찾아서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우리 2020년 3월 고1 국어 모의고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찾아볼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바로 다음인 2021년 3월 고1 국어 모의고사를 풀게 되겠죠. 찐으로 내년에 3월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거를 연습 삼아서 지금 예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펼쳐보면 다 요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얘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어떤 비중으로 나오는지가 또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요거를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해야겠네요. 그러면 새 페이지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살짝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수능은 첫 번째로 아까 우리 배웠던 과목들을 한번 봅시다. 화법 있고, 그 다음에 작문,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독서. 이거는 이제 비문학이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과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수능도 동일하고 수능을 위해서 우리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푸는 거니까 당연히 3월 모의고사도 수능과 똑같이 45문제가 출제됩니다. 많죠? 45문제. 이거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정답은 80분이에요. 80분이라고 하면 1시간 20분이네요. 1시간 20분에 45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한 문제당 몇 분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수능은요. 수능에서 국어는 1교시의 시험을 보죠. 1교시는 8시 40분부터 1시간 20분이니까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공부를 할 때 이 시간에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화법 문제는 한 5문제 정도 보통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작문 역시 5문제, 문법 역시 5문제, 문학이 15문제 정도, 그리고 독서가 15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수능 시험에서 국어는 큰 지문이 나와 있고
그 큰 지문 안에 딸려있는 여러 개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개의 문제가 이렇게 딸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이 지문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문제를, 딸려있는 문제를 되게 많이 못 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왜냐면 문법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법을 포기하게 되면 5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고, 이거는 한 11점 정도가 되거든요. 이 11점을 날리는 거죠. 그때 우리 작년에 3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1등급 컷이 90점이더라고요. 그러면 문법을 다 틀리면 일단 1등급은 맞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문제들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만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문제는 풀지 않고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2020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이고요. 선생님은 얘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다운로드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보면 1번 문제부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은 이렇게 하나의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 문제를 바로 이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네요. 그럼 맨 처음에는 화법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문제.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래요. 발표니까 이거 말하는 거죠. 말하기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화법이라고 부른다 했죠. 얘랑 마찬가지네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듣는 사람이 있죠. 그 듣는 사람을 우리는 청중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네요. 우리 연설문 쓰기 할 때도 청중 분석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명절하면 어떤 전통놀이가 떠오르시나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고 청중의 반응도 살폈다는 거고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걸 찾는 거고 2번. 발표를 들은 학생, 청중이겠죠? 청중이 작성한 활동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내용 확인하는 것 같고 발표를 들으면서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이것도 청중의 반응이네요.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일단 문제가 첫 번째 장에 하나의 지문이 있고 3가지 문제가 딸려 있었고요. 두 번째는 4부터 7번이네요. 얘는 학생이 실시한 인터뷰이고 얘도 그럼 화법이겠네요. 이를 바탕으로 실기 위해 쓴 초고이다. 이거는 쓴 거니까 얘는 장문이겠네요. 그럼 이 2개가 이제 이어져 있네요. 합법과 장문이 연달아서 이어져 있고 자, 이 글을 또 읽고 7번까지 풀으라고 했지?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풀면 되고 다음은 8번부터 10번까지는 장문 상황이라고 아예 장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장문은 보통 이렇게 초고라고 해서 처음 쓴 글, 학생이 처음 쓴 글이 나와 있고 그럼 이게 부족할 거 아니야 많이. 왜냐면 나 이런 거를 써야지 하고 계획했는데 이거를 모두 다 반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찾기, 수정 보완하기, 그 다음에 고쳐 쓰기 뭐 이런 거를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죠. 자, 이제 화법과 장문 아까 한 11문제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10문제로 끝났네요. 요 3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11번으로 가면 아니네. 아, 맞네. 11번으로 가면 이제 의문 변동이라고 해서 문법이 나오고 있죠. 이 의문 변동도 역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아마 좀 난이도가 올라가서 출제가 될 거예요. 다음에 이것
이것도 이건 부정표현. 이건 문법이죠.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 14 이렇게 지문이 길지만 얘도 문법 내용이에요. 얘도 문법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얘도 문법, 목적어 뭐 이런 거 우리 다 배운 거 문법.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면 이런 긴 글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얘는 문법이 아니에요. 뭐 실어증이랑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독서라고 해서 이제 비문학에 속할 건데요. 비문학이 보면 여기 하나, 그다음에 이건 문제지. 하나에 얘들아 5개의 문제가 매달려 있네. 너무 어렵겠다,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나온 다음에 이제 문학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고전시, 운문, 그 다음에 현대소설 이렇게 나와서 두 개를 이어서 푸는 문제가 22번부터 26번까지 나왔고 26번까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소설이 나오네요. 현대소설 나왔고 잠시만 맞지요? 현대소설 나왔고 아이고 이런 거가 이제 비문학 문학이 아니지만 요런 긴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거. 얘도 하나, 둘, 셋, 넷. 4문제나 딸려 있네요. 얘는 고전 소설.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비문학. 마지막으로 현대시 해서 45번으로 끝. 얘들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는 이거는 고1 수준이어가지고 수능보다 진짜 쉬운 거란 말이지. 고1 3월이라는 것은 진짜 중학교 내용으로 한다는 거야. 중학교에서 배운 3년 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3월 모의고사가 출제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문제의 양식이나 이런 거에 좀 아직 길들여져 있지 않고 좀 어색해서 그러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풀어보고 연습하면 당연히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실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남으면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좋은 건 아까 선생님이 이거 몇 분이라 그랬어? 80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80분을 타이머로 맞춰놓고 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1번부터 45번을 과연 우리 3학년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좀 걱정이 되네요. 너무 어렵게 느낄까봐. 근데 또 맨날 쉬운 것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 너네 내년에 3월에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겠어. 그쵸?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45분이래. 미쳤구나. 45번까지 여러분들이 80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고 느낌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할지 아니면 다른 수능 관련해서 고등학교 문제를 풀지 좀 고민이긴 한데 왜냐면 이거 하면 너네가 좀 포기할까봐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요거를 한번 풀어보기까지를 과제로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